시가총액 대비 상승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같은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상대적인 매력도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는 상당히 부진한 반면에 반도체는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무슨 업종을 또 어떤 종목을, 그래서 약간 기업 분석 훈련소는 계속되는 거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콘텐츠는 꼭 해야겠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해서 반도체 과연 그럼 우리는 그러면 반도체를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반도체를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바뀌었냐고 그렇게 오해하실까, 그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저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달게 받겠지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파두 같은 종목은 제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채널에서조차 언급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파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돼서 실적을 바로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실적 2차 전지보다 나쁘니까 그럼 방치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HPSP나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을 같이 투자 아이디어 차원으로 공유를 해드렸지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럼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들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에 대한 개별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숫자 검증하는 컨텐츠를 최초로 가져왔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생각보다 제가 디테일하게 숫자를, 물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HPSP나 이수페타시스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의 숫자는 어떨까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워낙 2차 전지가 구조적인 성장 1등주임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을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하느라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투자 아이디어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럼 투자를 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일부 대안 측면에서 그 포트폴리오 배분, 업종별로 포트폴리오 배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도체도 한번 꼼꼼하게 숫자로 점검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가가 또 더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을 가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보다 언제든 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초연하셔야지 앞으로 오래오래 주식을 친구처럼 하실 수 있고, 이런 거를 견뎌내서 극복해서 또 이런 위기나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만이 투자로 실패할 확률을 극도로 낮추고 성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시는 너무나 소중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은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더 앞으로 발전되고 성장하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새 투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심지어 제 유료 강의까지 수강해 주신다는 분들 덕분에 제가 진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투자 실력도 높이고 투자 아이디어,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계속 실전 꿀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 우리가 진짜 주도 면밀하게 숫자를 한번 철저하게 검증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평균
고점 대비로는 24% 빠졌지만 최근에는 코스피가 견조하게 11.8% 수익률이 조금 올라왔고 코스닥은 20.8%로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평균이 2차 전지를 못지않게 평균을 내보니까 실적 추정이 가능한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업체들의 평균 수익률은 114%에 달했고요. 고점 대비 26% 하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상당히 그 주가 하방 경직성 덜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대형주인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12%밖에 안 빠졌고 한미반도체 8% 고점 대비 제가 좋아하는 HPSP가 5%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 증착 장비 회사가 6.4%밖에 안 빠졌고 하나마이크론이란 그 패키징 쪽도 9.9% 고점 대비 9.9%밖에 안 빠졌고요. 역시나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죠. 오사트 뭔지 꼭 숙제로 찾아서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STI란 이 소위 말한 그 CCUS라죠. 중앙화학약품 공급 처리 장비. 그 다음에 S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HBM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가 아주 핫하게 지금 하이닉스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 외에 글로벌 중화권 이쪽으로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최고점 대비 1.9%밖에 안 빠졌고요. 굉장히 그 고점 대비 많이 안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TFE 같은 회사는 4.9% 빠졌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연초 대비 다 이거는 1월달 대비 11월 어제 기준입니다. 31%. 와, 하이닉스가 74%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452%, HPSB 181% 올랐고요. 이수페타시스 482%.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뭐 누가 뭐 가동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건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 하시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사실 오늘 이수페타시스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 한번 점검을 먼저 해드리고 이수페타시스 리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 팀 협의하에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말에 한번 이수페타시스 리뷰 실적까지 포함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이수페타시스만 할지 오늘 소개 못해드린 반도체 소모품이나 장비 회사 2개 비교하는 콘텐츠를 찍을지 여러분들 아이디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수익률 측면에 가장 좋았고요. 200% 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역시나 이 리노공업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물론 소켓의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 리노공업하고 ISC가 대표적인데 이 ISC는 SKC에 합류가 됐죠. 대기업에 2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증착장비 쪽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24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243%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유진테크 이것도 장비 쪽에 105%, 두산 테스나 후공정 오사트 쪽에 108% 수익 났고요. 프로텍 최근에 프로텍 얘기 많이 나오죠. 프로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는 프로텍을 디테일하게 파보진 않았는데 공부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텍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프로텍 때 뭐 이수페타시스를 하든 아니면 프로텍과 다른 유망한 장비 업체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찍을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그거 아이디어 주세요. 153% 수익 났고요. STI 저는 프로텍보다 이 STI라는 회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STI가 222% 수익이 났고요. TFE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94%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텍플러스 152%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부진했던 게 최근에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부진한 게 이 DB 하이텍 그 레거시라고 하죠. 반도체 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첨단 공정, 미세 공정을 이용하지 않고 레거시 공정을 이용하는 쪽에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전문이죠. 삼성 하이닉스 다음으로 파운드리 국내에선 3위인 DB 하이텍이 50% 정도 수익이 냈지만 다른 소부장 업체에 대비해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장비주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원익 IPS는 41%밖에 수익이 안 났죠. 그리고 이쪽 대덕전다, 심텍 이런 건 다 기판 업체고요. 생각보다 회사 굉장히 탄탄한데 TCK가
4.6%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회사인데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한 회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발 HBM의 최대 수혜라면 이쪽 삼성전자 쪽 HBM의 장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오테크닉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오테크닉스랑 한미반도체 수익률 차이가 3배 넘게 차이 나는데,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도 상당히 이 레이저 장비인데 굉장히 공부해 볼 만한 회사예요. 이오테크닉스 대 프로테 이렇게 비교해 보는 컨텐츠가 좋은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리뷰 플러스 프로테,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리뷰 플러스 이오테크닉스, 뭐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의 수익률 굉장히 좋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리고 봐야 될 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2차 전지 그 전액 해외 공장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담당하고, 국내 전액은 솔브레인이 담당하죠. 솔브레인은 소재 부품 쪽이죠. 그 식각액을 하는 쪽인데, 이 전공정 쪽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죠. 그다음에 뒷단에 한번 보시면 SNS텍 같은 경우는 EUV 들어가는 EUV 블랭크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테스트까지 돼서 실제 이제 수주가 폭증하려고 하는데 지연된 상태가 EUV 펠리클 쪽이 있죠. SNS텍이 그런 쪽이고, EUV에 대한 모멘텀이고, 유진테크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는 소모품 SiC 링이죠. 그죠? 식각에 들어가는 식각 소모품 54%밖에 안 나고, 해성DSC 기판 쪽이고, SFA 반도체도 후공정 쪽이죠. 지금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하나 앞쪽에 하나 마이크로, 요 세 개가 후공정 쪽 서로 경쟁 업체죠. BH도 기판 쪽이고, 원익 QNC가 쿼츠 세정 이 소모품 쪽이죠. 원익 QNC도 어떻게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랑 좀 경쟁사 측면인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54% 올랐는데 원익 QNC는 14% 올랐다. 두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 수익률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익 QNC가 하는 소모품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 머티리얼즈의 역발상으로 원익 QNC라는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고, PSK. PSK는 저는 아주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이 드라이 스트립 쪽에서 계속 세계 1등, 뭐 국내 시장 점유율로 치면 과점이고, 글로벌로도 15에서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심지어 이제 베베레치라는 신규 성장 동력이 이제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쪽을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중화권 고객한테 이 베베레치 장비를 PSK가 램 리서치 시장 침투를 뺏어오는 그런 상당히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STI는 아까 HBM이나 HBM3 아니면 HBM3E에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가 지금 올해 기준 23년 기준으로 50억대에서 한 80억대 매출해서 내년에 최소 300억에서 최대 400억대까지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코미코 세정 부품 쪽이고요. 그 다음에 FST도 EUV 펠리클 쪽이고, KC텍도 아이템 괜찮죠? KC텍도 CMP 슬러리 쪽입니다. CMP 슬러리. 그 웨이퍼 평탄화하는 그 관련된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CMP 관련된 CMP에 들어간 CMP 슬러리 쪽이고요. 인텍플러스도 후공정 이쪽 테스트 장비 쪽이죠. 후공정 테스트 검사 장비 쪽이죠. 인텍플러스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소부장 평균 114%고 최고점 대비 26%밖에 안 빠졌고요. 일단 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LG엔솔 제치고 시가총액 2등 탈환하면서 75% 수익률 기록해 상당히 견조하고, 저는 여전히 HPSP가 고점 영역에 있지만 한미반도체하고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1월달 대비해서. 그래서 HPSP는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볼 만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이오테크닉스는 하이닉스발 한미반도체에 대응할 만한 이 레이저 장비 업체로 삼성전자발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격차로만 해도 3배 넘게 차이하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쪽 HBM의 수혜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워낙 오래된 40년, 50년 넘는 업력의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그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 관련돼서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익률이 2%밖에 안 깨졌어요.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실적 나온 것들 한번 리뷰 다 해드릴 건데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실적을 지지했죠. 사실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근데 SKC에 합작된 ISC가 너무 주목받으면서 리노공업은 연초 대비 12%밖에 안 올랐어요. ISC는 200%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된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회사의 문제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리노공업 관련된 회사들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게 제가 안 다뤄드렸는데 240%나 올라갔죠. 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검토해 봐야 되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도 240% 올랐죠. 그럼 이렇게 따져 볼 수 있는 거죠. 둘 다 240% 올랐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이 매력적이냐, 하나마이크론이 매력적이냐, 고객사를 어디로 갖고 있느냐, 요새 핫한 HBM 공정과 관련이 있느냐, 모멘텀이 어디가 더 강하냐, 아니면 마진율이 어디가 더 잘 나오냐, 숫자를 한번 보는 거죠. 완전 분야가 다르죠. 주성 엔지니어링 증착 장비니까 전공정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하나마이크론은 하나 머티리얼즈 지분을 40% 소모품을 파는 하나 머티리얼즈 실적도 더해지면서 후공정 오사트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후공정 쪽이 더 중요해질 거냐, 전공정 증착 장비 쪽에 더 모멘텀이 붙을 거냐? 앞으로는 후공정 쪽에 모멘텀이 더 붙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모멘텀 쪽으로는 더 센 거죠. 그럼 숫자까지 한번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인 매력도 비교를 끊임없이 해보는 거예요. 이 뒷단에 보면 SNS텍은 연초 대비 77% 올랐지만 EUV가 생각보다 EUV 그 고객사 관련돼서 생산이 취소된 게 아니고 생산에 대한 지연, 이런 게 다른 반도체 소부장 업체 대비 상승 탄력이 떨어졌던 거고, 같은 후공정 오사트 업체인데 SFA 반도체랑 두산 테스나랑 비교했을 때 두산 테스나가 월등히, 이렇게 같은 후공정 오사트 업체 중에는 당연히 수익률 측면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 다른 밸류체인 중에 상대적으로 싼 거는 그 싼 거, 다른 밸류체인끼리 비교할 때는 상대로 싼 거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전공정 쪽이 예를 들어 24년에 좋아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싼 게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같은 오사트가 후공정이 계속 간다 치면 그 중에 SFA 반도체나, 왜냐, 후공정은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SFA 반도체도 후공정 오사트 쪽으로 38%, 두산 테스나 108%, 하나마이크론 244%죠. 그러면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죠. SFA 반도체냐, 두산 테스나냐, 하나마이크론이냐 고민을 하겠죠. 어느 쪽이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그럼 저는 먼저 숫자를 볼 거고, 업종 내에서 고객사가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는지 그걸 볼 거고,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어떤 기술 진입 장벽이나 차별화된 모습을 가질 거냐. 저는 그러면 SFA 반도체보다는 두산 테스나가 주가가 더 비싸게 많이 올랐다고 쳐도 두산 테스나 쪽에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소모품도 보시면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고 원익 QNC가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54% 올랐는데 원익 QNC는 14% 올랐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고객사가 더 다변화되어 있고, 어느 게 마진율이 더 좋고, 어느 게 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을까? 숫자가 어느 게 더 잘 찍힐까? 그거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죠. 숫자는 안 찍히는데, 예를 들어 안 찍힌다기보다 숫자는 덜 찍히는데, 예를 들어 PSK나 STI 같은 회사는 PSK는 앞으로 램 리서치가 독점하는 베베레치 장비 쪽에 신규 성장 동력이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STI는 원래
중앙약품 화학처리장치 이 기본 CCUS에서 HBM 쪽 리플로우 장비가 연간 매출 50억에서 80억대에서 300억에서 400억대로 폭증하겠구나. 이런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STI의 신규 성장 동력이 앞으로 커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모품 쪽에 또 있죠. CMP 슬러리. CMP 슬러리는 거의 KC텍이 독점이구나. 그러면 KC텍은 하나 머티리얼즈 54% 올랐고 KC텍 64% 올랐지만 하나 머티리얼즈, 원이QNC, KC텍 저 같으면 CMP 슬러리 쪽에 독점이 KC텍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상승률까지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한미반도체 언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한미반도체 단기간에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따 숫자 볼 건데 숫자가 안 찍혀서 한미반도체보다는 HPSP.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뭐가 소외됐죠? 아까 TCK 같은 회사도 소외됐죠. TCK도 엄청 소외됐고 리노공업 소외됐죠. 소외된 회사들도 볼 필요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다 투자하냐? 다 투자 안 하죠. 그 중에서 추려서 또 추린 회사들끼리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46배에서 17배로 떠. 자, 철저한 경기 민감주니까 이건 무조건 역발상으로 오히려 고퍼일 때 사가지고 저퍼일 때 팔면 삼성전자 내년에 실적 급격하게 좋아지면 오히려 급격하게 실적 좋아질 때 팔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로 자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물론 예전과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2차 전지란 타이틀을 달면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등 기업, 캐파로 1등 기업, 자본력 1등 기업, 수주 쌓인 수주 모멘텀 1등 기업, 고객사 다변화된 1등 기업만 가는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46배, PER은 46배지만 실적이 급격하게 내년에 개선되고 25년도에는 다시 13배 미만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퍼일 때 사서 저퍼일 때 파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매력적인데 삼성전자를 투자하기보다는 삼성전자 말고 예를 들어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다든지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든지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원탑 반도체 회사 ASML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든지 삼성전자 외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추가로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더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객사로 갖고 있대 글로벌 고객사를 더 추가적인 고객사로 확보한 장비 회사나 소재 회사나 부품 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소부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보세요.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져도 PER이 57배, 한미반도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숫자만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시자고요. 57배로 올라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7배인데 여기서 57배 되는 거 한미반도체밖에 없어요. HPSP도 36배에서 29배로 떨어지고요. 심지어 한미반도체 18% 좋은 이익률이에요. 3배 넘게 차이 나죠. HPSP는 54%예요. 시가총액 6조가 넘고요. HPSP 몇 조죠? 보시면 많이 주가가 올라왔지만 3조예요. 3조. 그러면 HPSP 3조가 비싸다기보다는 저는 한미반도체 6조가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죠.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22배에서 20배로 떨어지고요. 견조해요. 이익률 치면 지금 41%. 네. 한미반도체보다 이익률 월등히 좋죠? 그러면 저는 한미반도체를 투자할 게 아니라 리노공업을 투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가 되죠. DB하이텍도 레거시 반도체가 아무리 Q가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마진율은 20%대예요. 이수페타시스 10%지만 이수페타시스도 이익률 개선되고요. 이수페타시스도 PER로 치면 20배 밑으로 떨어져요.
왜냐? 이익의 개선폭이 주가 올라간 것보다 더 가파르니까. 이오테크닉스 내년 기준 26배, ISC 27배, 주성엔지니어 18배. 그래서 평균 내봤더니 이 상위 1등부터 시가총 1등부터 12등권은 PER 23배예요. 그럼 23배 기준으로 한미반도체 막 56배, ISC 27배 이런 거는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월등히 이익률이 좋다? 그것도 아니죠. 평균 이익률이 15.5%인데 ISC는 이익률 11%밖에 안 되고요. 한미반도체 18%. 한미반도체는 이익률 좋네요. 근데 이 18%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후보를 한번 볼게요. 원희가 FS 엄청나게 지금 기준으로는 이익을 못 내니까 270, 800, 7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년에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돼서 23배까지 떨어지는 거고,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내년 12배까지 떨어지는 거고, TCK라는 회사 13배. 근데 하나마이크론의 이익 개선이 TCK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31배 PER에서 12배까지 떨어지는 거고요. SNS텍. 네. SNS텍도 싸진 않죠. 37배인데 내년에 28배까지 떨어지고요. 유진테크 19배, 하나머티리얼즈 16배, 해성DS 8배, SFA 반도체 내년 기준으로 154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후공정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PER만 봐도 명확하게 나오죠. 두산테스나 내년 PER 기준으로 13배예요. SFA 반도체 154배인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심지어 두산테스나의 재무력이 강할까요? SFA 반도체의 재무 구조가 강할까요? 두산테스나가 월등히 강하겠죠? BH, 기판 5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3등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등부터 24등까지 봤을 때 PER 내년 기준으로 26배 기준점이 생긴 거죠. 그럼 이 26배보다 훨씬 싼 하나머티리얼즈, 유진테크, TCK,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이런 회사는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거예요. 이익률 한번 볼게요. TCK 보세요. 제가 TCK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익률로 압도적이 월등하죠. 30% 넘는 이익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산테스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두산테스나 2등, 하나머티리얼즈 3등. 그러니까 후공정이나 소모품, 부품 쪽의 이익률도 좋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싼 거예요. 3등분 볼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천억에서 5천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인텍플러스가 한 4,500억 정도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넣었고요. 보니까 원익QNC가 내년에 8배까지 떨어지고요. PSK 9배까지 떨어지고요. STI 11배. 그죠? 인텍플러스는 비싸네요. 23배. 평균 내보면 16배요. 요거보다 내년 평균 16배보다 싼 게 원익QNC, 넥스틴, PSK, 그죠? 프로텍, STI, 코미코, KC텍, 이런 회사들 다 상당히 밸류에이션 싼 거죠. 근데 그 중에 글로벌 고객사, 삼성전자만 치중이냐, 하이닉스만 치중이냐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넥스틴 이익률이 45.8%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이렇게 독보적인 이익률, 40% 넘는 회사 3개밖에 없죠. 넥스틴, 앞쪽에 리노공업, 그 다음에 HPSP 3개밖에 없어요. 넥스틴 혹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다 할 수는 없고요. 넥스틴, 프로텍,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리뷰 해드릴 때 넥스틴, 프로텍, 이오테크닉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장비 회사를 댓글로 써주시면 그 중에 가장 리뷰 요청 많은 종목을 이수페타시스 리뷰하면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이제 7천억에서 4천억 구간에서 보면 이 마진율로 치면 넥스틴이 월등히 매력적이고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원익QNC, 넥스틴, STI, PSK 다 매력적이에요. 장비 회사들 중에 PSK도 이익률 13%대, 프로텍 14%대, STI는 HBM 리플로우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마진율이 급격히 개선될 거예요. 그죠? 요 뒤에 회사들 중에 마진율 측면으로 보면 넥스틴, PSK, 프로텍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지금 점검해 드린 거는
시가총액 대비 상승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같은 뭐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 상대적인 매력도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요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실적과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